C 언어 코드가 주어졌습니다. S1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S2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메인 함수가 여기 존재하고 있겠죠. 메인 함수를 보니까 포문이 있고요. 포문 안에서 S1을 5번 호출하네요. 그렇죠? 즉 S1이라는 함수는 포문에 의해서 5번 호출되어 5번 실행된다는 이야기죠. printf문 이용해서 줄바꿈이 있고요. 다시 또 포문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는 S2라는 함수를 5번 또 실행하라고 했네요. 그리고 그 결과를 쓰라는 것이 이 문제네요. S1 함수를 들여다보니까 count라는 변수 하나가 선언되어져 있는데 얘는 지역 변수죠. 그리고 S2에서 선언된 똑같은 이름의 count라는 변수는 정적 변수네요. static이라는 키워드가 앞에 있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반 지역 변수와 정적 지역 변수의 차이점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네요. 변수에 관련된 문제들은 곧잘 나오죠. 그래서 변수에 대한 각각의 특징들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변수하게 되면은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로 나눌 수 있죠. 보통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를 나누는 그 기준은 선언되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즉 지역 변수는 함수 내에서 선언되는 변수고요. 얘는 함수 바깥에서 선언되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지역 변수는 함수 안에서만 영향을 미치죠.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함수 안으로 국한이 되고 있어요. 반면에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변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해 들어보면 쉽게 하실 수 있죠. 테스트라는 변수 하나를 선언했다 가정합시다. 그래서 정수형 변수 테스트 하나를 선언하고 100이라는 초기값을 할당했다고 가정해요. 그리고 A라는 함수 하나를 선언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 똑같은 이름의 테스트라는 변수를 선언했다면 여기 보시면 이름은 서로 같지만 얘는 함수의 바깥쪽에서 선언했기 때문에 전역 변수가 되는 거고 얘는 함수 안에 선언했기 때문에 지역 변수가 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 이 테스트 값을 출력해 보면 전역 변수와 이름이 같은 지역 변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지역 변수가 우선해서 사용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차이점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만약 B라는 함수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변수에 대한 선언을 하지 않고 테스트라는 값을 출력했다고 가정합시다. 이럴 때는 당연히 여기에 있는 전역 변수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렇죠? 똑같은 이름이 있을 경우에는 지역 변수가 우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역 변수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이 지역 변수냐 전역 변수야의 차이는 함수 내에서 선언이 되어져 있느냐 또는 함수 바깥에서 선언이 되어져 있느냐 차이도 있지만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전역 변수는 다른 함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지역 변수는 함수 내에서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생성되는 시기와 또는 소멸되는 시기도 다르죠. 다시 말해서 여기 이 테스트라는 함수 A 안에 선언된 변수는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만들어졌다가 함수가 종료하게 되면 사라져요.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이 테스트라는 지역 변수는 만들어지고 함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사라지게 된다. 반면에 여기 함수 바깥쪽에서 선언한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이 처음에 실행될 때 그때 만들어지는 변수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을 해보자면은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첫째, 영향을 미치는 범위 설명드렸죠. 영향을 미치는 범위. 두 번째, 생명 주기.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등장한 이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썼을 때 얘는 정적 변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정적 변수, static 변수는 이 전역 변수와 훨씬 더 유사하게 동작을 해요. 특징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정적 변수도 역시 생성되는 시기가 언제?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이때 만들어지게 되고 단
스태틱이라고 주어진 이 변수는 S2라는 함수 안에 선언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정적 지역 변수예요. 즉 만들어지는 시기는 프로그램 시작 시에 실행이 되지만 접근할 때는 반드시 언제 S2라는 함수에 들어가서만이 접근이 가능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변수는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만들어졌다가 함수가 종료되면은 사라진다고 했지만 이 정적 변수는 전역 변수와 같이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을 때 사라져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가 실제로 메모리에 매핑되었을 때 어떤 위치에 매핑이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시간이 개념을 위주로 설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프로그램을 작성해가지고 컴파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링크, 즉 빌드 작업을 하고 나면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확장자가 exe 형태의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고 이 파일은 보통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든가 또는 SSD 같은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이 되게 되죠.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기억 장치 안으로 이렇게 불려져 들어와야만이 실행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이제 소위 폰 노이만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구현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때 바로 이 메모리에 매핑이 되게 되죠. 이 매핑되었을 때의 기본 구조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결국 이렇게 이제 메인 메모리 안에 들어온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CPU에 이제 전부 다 코드들이 읽혀져서 여기서 해독을 하게 되고 해독한 그 제어 신호에 따라서 각각 그 장치에 신호를 보내가지고 적절한 일을 하도록 하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기본적인 동작들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메모리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프로그램이 매핑이 되느냐. 보통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메인 메모리라고 제가 이걸 여기다 이제 그리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하위 코드고요. 즉 번지수가 낮은 메모리마다 다 1바이트마다 이 번지가 다 주어진다. 뭐 이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장 낮은 번지부터 여기가 이제 가장 높은 번지가 이쪽에 있겠죠. 그리고 크게 나누면은 약 3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아래쪽 여기가 이제 보통 코드 세그먼트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세그먼트라는 것은 보통 64kb의 크기를 보통 세그먼트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세그먼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스택 세그먼트라고 불러요. 보통 이 코드 세그먼트에는 바로 이제 프로그램이 이쪽에 읽혀져서 여기에 이제 놓여지게 되는 거죠. 이 영역에. 그래서 보통 코드가 놓여진다 또는 프로그램이 놓여진다 해서 이제 코드 세그먼트다 이렇게 부릅니다. 데이터 세그먼트는 보통 이제 3개 정도로 여러분 영역을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문자열이나 상수 같은 경우가 저장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역 변수가 선언이 되었을 때 생성되는 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정적 변수가 선언되었을 때 메모리에 매핑되는 위치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택 세그먼트는 여기 높은 상위 번지부터 아래쪽으로 쭉 채워보는 이런 식으로 메모리에 할당되는 방식을 이용해서 값을 이렇게 저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 공간을 보통 우리가 스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료구조 시간에 배웠던 그 스택 아시죠? 팝, 푸시, 선입선출 뭐 배우셨잖아요. 그 알고리즘, 즉 그 구조를 바로 이쪽에서 구현해내고 있어요. 메모리의 알고리즘 구조를 바로 여기서 구현해내고 있는데 그 영역이 이제 스택 세그먼트 안에서 상위 메모리 번지부터 하위 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렇게 쭉 구현을 해놓았어요. 여기가 이제 바로 우리 얘기하는 지역 변수가 바로 이쪽에 이제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쭉 채워나가는 이 부분이 바로 힙 영역이에요. 힙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동적 메모리 할당하잖아요. 그렇죠. 동적 메모리 할당할 때 여러분들이 mallocation이라는 함수 쓰잖아요. 바로 이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메모리를 확보했을 때 바로 이 힙 영역에 만들어지게 돼요.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금방 얘하고 만들어지는 위치가 다르구나 라고 여러분이 금방 아실 수 있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이 카운트라는 여기 이 변수는 어느 위치에서 만들어질까요? 이 위치에서 만들어지겠죠. 지역 변수 여기에 그렇겠죠.
그러나 S2에 있는 이 스태틱으로 선언된 이 카운트는 어디 만들어져요? 얘는 정적 변수이기 때문에 어디에? 이쪽에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쪽에. 이해 가시나요? 서로 메모리에 매핑되는 위치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프로그램 직접 한번 이제 풀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봅시다. 자, 이제 여기서 S1을 호출을 하게 되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S1을 호출하게 되는데, 맨 처음에 S1을 호출하게 되면은 이제 얘가 이제 호출이 됐으니까 얘가 실행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카운트라는 변수 하나를 선언했어요. 그럼 이제 카운트라는 변수 하나가 여기에 지금 만들어지겠죠. 여기에. 그렇죠? 이쪽이 좀 만들어지죠. 만들어져서 그 값을 인쇄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0이 출력되겠죠. 그리고 카운트 뿔뿔 했으니까 카운트 값이 얼마가 돼요? 1이 되겠죠. 1.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일단 0이 출력되고 나서 이 카운트 값은 1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얘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종료를 해버렸잖아요. 종료해버렸으니까 여기에 지금 만들어졌던 요 자체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사라져버린 거죠. 카운트라는 변수 자체가 사라져버렸다고요. 이제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종료되면 지역 변수는 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0 출력하고 나서 결국은 얘는 다시 없어져 버리는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두 번째 불렀을 때도 i가 이제 1이 되어서 두 번째 또 호출한다 하더라도 이때 또 다시 카운트라는 변수가 다시 여기 만들어져요. 처음으로 또. 그리고 여기에 역시 인쇄하라고 했어요. 0을 인쇄하고 나서 또 카운트 뿔뿔 했어요. 근데 카운트 뿔뿔 했으니까 카운트가 일단 1로 바뀌겠지만 함수가 종료되는 순간에 다시 얘는 어떻게 한다? 사라져 버린다. 아시겠죠? 결국 5번을 모두 부른다 하더라도 계속 0만 출력하고 나서 얘는 결국 없어져 버리는 거죠. 카운트라는 지역 변수 자체는 함수가 끝남과 동시에 S1이라는 함수가 종료됨과 동시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한 칸을 띄우라고 했으니까 이제 커서가 여기 있겠죠. 이번 S2예요. S2에서 들어가 보니까 얘는 스태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이 순간 이미 함수를 호출하지 않았어도 이미 여기 사실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누가? 정적 변수 카운트가. 그러니까 얘는 딱 프로그램이 처음 실행될 때 한 번만 실행되는 거예요. 한 번만. 처음에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그 순간에 한 번만 딱 실행이 돼서 이미 초기 값을 0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호출이 되었을 때는 현재 카운트 값을 출력하는 거니까 0을 출력하고 나서 카운트 뿔뿔 했으니까 얘가 이제 1이 되는 거예요. 즉 얘가 이제 값이 1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종료가 되더라도 이 정적 변수는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전까지 그대로 그 값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불렀을 때는 이제는 카운트 값이 얼마예요? 현재 1로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출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인 상태에서 그대로 출력을 하니까 이번에는 1이 출력되고 또 카운트 뿔뿔 하라고 했으니까 카운트 값이 1에서 2로 바뀐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1, 2, 3, 1, 2, 3, 4까지 출력하겠죠. 그리고 출력하고 나서 최종 카운트 값은 5가 돼 있겠죠. 카운트 뿔뿔 했으니까. 이게 지역 정적 변수와 일반 지역 변수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값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거. 요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겠죠. 단 정적 지역 변수 카운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S2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 그냥 여기 바깥쪽에서 함수의 바깥쪽 또는 다른 함수에서는 S2라는 함수에서 선언한 이 카운트 변수에 접근할 수 있다 없다? 접근할 수 없다. 요것만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늘 문제는 변수에 대한 특징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이런 개념들, 메모리에 매핑되는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은 또 유리한 것이 뭐냐면은 포인트와 배열을 이용해서 문자를 할당할 때도 복사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대입해서 가능한 건지 뭐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이런 메모리 매핑과 관련된 그런 형태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고 계시면은 훨씬 더 문제를 보는 깊이 있는 눈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